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코로나19 감소가 좀 됐습니까, 그러면? 우려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17일 신규 확진자 수가 621명, 600명대에 다시 진입을 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인데요. 세상에.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라고 하고 전날보다 164명이나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백승문 변호사님, 이번 설에도 비대면 귀성 권고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고향 찾는 분들 좀 있었고요. 결국 그 안에서 또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던 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때 기억하시겠지만 계속 300명대였잖아요. 이제 좀 괜찮구나라는 안도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하. 검사 건수가 적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이제 다발적으로 지금 집단 감염이 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지금 숫자 보시면 320, 348하다 갑자기 400명, 그랬죠. 그다음 600명대로 좀 올라가서 네. 이게 4차 대유행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위기감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란히 0.5단계씩 거리두기를 완화했어요. 그러면 지금 홍종생 기자님, 어느 쪽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에 어느 쪽이 지금 확산세가 심각합니까? 둘 다 심각하다고 그래요?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이 2단계, 비수도권이 1.5단계인데 사실 이제 수도권도 한 200명대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조금 진정이 되나 했는데 다시 400명대가 됐고요. 비수도권도 지난달 29일에 189명 이래가지고 좀 많아 했는데 그 뒤에 좀 떨어지나 했는데 바로 어제 기준이 175명이에요. 비슷한 수준까지 또 올라왔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는 0.5단계가 낮아졌지만 마음은 똑같이 2.5단계, 2단계로 그러니까요.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세균 총리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문을 연 클럽에서는 마스크 쓰기와 춤추기 금지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밤 10시에 술집이 문을 닫으면 인근 숙박업소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방역을 느슨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방역은 보다 철저하게 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마련한 대안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정 총리의 저 말은 여러분들 흥청망청 술 마시라고 거리두기 단계 완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저 정 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을 한 단계 이렇게 낮춰준 거는 느슨하게 방역을 풀자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게 통제가 지나치게 이제 오랫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분들 지금 거의 굶어 죽게 생겼어요. 맞아요. 정말 생계 지장을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국민들도 이제 저 피로도가 많이 가중됐고 오직하면 뭐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까지 맞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등등을 참작해서 약간 풀었더니 저렇게 술 마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더 먹고 싶다고 모텔 가가지고 술을 먹는데 이게 이분들 그 모텔에 가서 술 먹는 사람들한테 제가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술은 있잖아요. 품격 있게 즐기는 음식입니다. 아하. 예? 저 모텔까지 옮겨가가지고 와서 숨어서 무슨 죄 지은 것 마냥 음식을 먹는 거는 네. 이 술차락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아. 뭐 잘못했습니까? 왜 그 숨어서 술 먹습니까? 그게 이렇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좀 품격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네, 술은 죽자 살자 덤벼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백승문 변호사님, 사실 설 연휴 이후에 개인 간 감염도 있지만 지금 집단 감염도 지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집단 감염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산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 12일에 환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그때 접하고 그렇죠. 병원에서 이런 위험한 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매일 수십 명씩 양성 판정을 받고 세상에. 지금 관련 누전 확진자가 이제 140명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해당 시설 관계자, 접촉자 포함해서 3,038명 검사를 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제 안에 이제 면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지금 자제해달라고 좀 요청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특별 방역 관리에 나서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순천향병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형 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왜 이런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서울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환자 및 간병인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지속적인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부분은 두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고 상주하는 보호자는 한 명이 원칙이나 가족이 교대로 간병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결국 답은 마스크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8일에 50대 학원 강사도 지금 확진이 되고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경기 부천에 영생교 승리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하. 신흥 종교라고 일컫고 있는 이곳에 부천에 소재하는데 문제에는 기숙사 시설이 있는 겁니다. 신도들이 아.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네. 이 여기서 생활하던 50대 남성이 지난 8일 확진이 됐는데 문제는 의심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보습학원 강사로 근무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생교와 이 보습학원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누적 확진자가 151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기숙생활 시설의 이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이곳에서 예. 지난 8일 남성이 확진됐는데 불과 열흘도 안 돼서 150명이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며칠 사이에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유는 최초 확진자가 이거 학원 강사잖아요. 이분의 검사가 늦었다는 지적이 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도 건물을 폐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시 당국의 대처 아하. 이런 게 좀 허술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영생교 측에서도 이 감염 관련해 가지고 사과하고 앞으로 뭐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협조를 하는지 또 그 조치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금 또 걱정되는 게 최근에 공장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종성 기자님. 네, 충남 아산의 보일러 공장 지난 13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불과 사나흘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114명이에요. 하하. 경기도 남양주의 플라스틱 공장도 115명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를 네. 하고 있고 기숙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저 감염 경로가 조금 파악이 되는데 네. 이 충남 아산 보일러 공장 같은 경우 우리가 집에서도 좀 뭘 조심해야 될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좀 주목해 볼 아, 그래요? 필요가 있는데 네. 여기 이렇다 할 환기 시설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는 온풍기가 하나 있는데 네. 이 온풍기 바람을 타고 오히려 공장 내로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직원들한테 장기간 노출이 됐다라는 그래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환기 시설이 없다면 우리가 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환기는 자연 환기다. 네. 이걸 좀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야 맞아요. 되는데 뭐 여기 보니까요. 이 공장의 창문뿐 아니라 샤워실, 뭐 휴게실, 사무실 모든 창문을 추워서 그랬겠지만 컨테이너 아, 건물이라 세상에. 비닐로 다 막아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환기가 안 됐고요. 우리가 3밀이라고 하죠. 네. 밀접, 밀집, 밀폐 이것의 온상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실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사실 무슨 죄입니까? 지금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집단 감염에 지금 피해자들이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요. 정부는 4차 대유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 3차 유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3, 4월 4차 유행의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이 조금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절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닙니다. 사실 이러다 보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걸 배제할 수가 없죠. 사실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지금 현재 다소 완화돼서 10시까지 식당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시 9시로 땡겨질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또 다시 이제 지금 집합금지 걸려있던 유흥시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이제 하지만 지금 일단은 주초죠. 네. 주초에 지금 이렇게 확산세 나가는 걸 좀 보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면 그 부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이제 다행히 이게 좀 수그러든다면
지금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 재편 노력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보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진짜 말대로 정세균 총리 말대로 지금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고요. 또 이렇게 확산세가 지속돼서 4차 유행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요. 코로나19는 우리의 방심을 먹고 자란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